그리고 관리와 관련돼서 마지막 큰 축인 결국 정보 주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냐 이건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 삭제하고 처리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거고요. 지금 개정법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전송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어서 본인한테 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권리를 두었다는 것. 그래서 35조 2하고 37조 2라고 하는 두 새로운 규정이 들어간 게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부 내용들이 조금 변경되긴 했는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조금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와 관련돼서 이전에는 정보 주체가 본인이 취급하고 하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바로 이 정보 처리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나 아니면 금융권과 관련돼서는 요 내용들이 있었다가, 이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도 들어왔다. 다만 이건 아직 언제 시행할지 시행일은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이데이터와 관련돼서도 도입된 이후에는 조금 시간을 뒀거든요. 이게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기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왔다 갔다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스템적으로 정비도 필요하고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안정화된 API도 통일해야 되는 여러 기술적인 조치들도 취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요걸 시를 당장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고 언제 시행할지 다시 한번 정할 겁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 요건 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AI를 사용해서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 정보 주체가 그런 내용들이 자신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신용정보법에도 도입이 되어 있던 거고요. 이후에 GDPR에서도 도입된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워낙 AI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된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규정이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하고는 다르게 시행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것, 그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개정사항들은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 조도를 좀 더 강화했다는 내용이고, 개인정보 처리를 했던 사람이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뒀다는 것, 그 다음에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일부 과징금 관련돼서 각각 흩어져 있던 과징금 규정을 통합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상한을 전체 매출액으로 올렸다. 다만 관련 없는 매출액이 되었을 때는 그걸 제외하는, 즉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건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된 사항과 함께 이전에 있는 현행 개인정보법의 중요한 내용들, 그 과정에서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사항들 쭉 설명드린 겁니다. 마지막은 그냥 문제된 케이스 몇 개 보고요. 중요한 판례 하나 정도인데요. 결국은 실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 주체를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알리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활용할 때는 별도 동의를 사실 받아야 되는 건데, 별도 동의 받지 않고 아예 안내를 하지 않거나 기존의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동의만 받고 그냥 마케팅 활용된 동의를 그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을 할 때 이건 너무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제공할 때 당연히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고 제3자 제공을 하는 과감한 분도 계셔서 이렇게 처분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큰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렇지만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기해야 되는 거고요. 파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처럼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부주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본인이 다루던 개인정보 파일을 분실하거나 그 파일을 그냥 복제해서 남한테 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잔뜩 적혀있는 서류를 이면지 활용한다고 본인이 막 끄적거려 놓고 그것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막 유통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부주의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들도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정보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 미적용하고 관련된 자료를 막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가 된 사건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2017년까지만 적었는데 이후에도 그냥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지 제가 생각에 가장 진보적으로 판시하고 합리적인 판시로 보이는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SK컴지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7가지 이전의 판례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만 제시했다? 그러면 무조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항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즉 기술 발전의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걸로 예상되는 그런 보호 조치가 있다면 그런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판례에는 결국은 보호 조치를 법률상 고시한 보호 조치를 취하면 법률 위반은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법률상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은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조치, 그 조치는 취해야 된다. 그럼 만약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라고 하는 것, 이 판례의 그런 이번 설시는 굉장히 진일보한 설시다. 다만 결론은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조치를 다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있는 그 추상적인 설시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여러 고시적인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취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라든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이었는데 이상으로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의 중요한 내용들, 개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 그다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그다음 케이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관련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